네, 안녕하세요. 송천 수학학원의 송천 원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1주간 학원을 휴원을 했었는데요. 아직 학원에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휴원 극복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는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활용,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는 두 번의 미술실기시험에서 각각 7.4점, 7.8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실기시험에서 최소 몇 점을 받아야 세 번에 걸친 실기시험의 평균이 8점 이상이 되겠는가? 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1회차라고 할까요? 1회차의 점수가 7.4점, 두 번째 2회차의 점수가 7.8점, 그 다음에 3회차의 점수가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놓도록 합시다. 그런데 세 개의 점수의 평균이, 그러니까 7.4하고요, 7.8 하고요, X를 갖다가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는 거죠? 분량이 3개니까 3으로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양변 3을 갖다 곱하고 7.4하고 7.8 두 개를 갖다가 더해 주시면 15.2가 되겠죠. 그래서 15.2하고 x를 갖다 더한 게 24보다 크거나 같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x가 8.8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3회차에는 적어도 8.8점을 받아야 전체 평균의 점수가 8점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개에 4,500원인 상자에 한 개에 700원인 사탕과 한 개에 1,300원인 초콜릿 10개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전체 금액이 3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탕을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구하라. 자, 우리가 활용 문제에서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것, 미지수를 x라고 놓는 게 첫 번째 해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탕의 개수가 몇 개까지인지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표니까 사탕의 개수를 x개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 선물 상자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초 비용 4,500원, 상자값 하나, 그 다음에 한 개 700원짜리 사탕이니까 700원짜리 사탕 x개, 700x, 그 다음에 1,300원짜리 초콜릿 10개, 그래서 1,300 곱하기 10, 한 개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 거냐면 3만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00이랑 10을 갖다 곱하면 13,000이고요. 그 다음에 4,500이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17,500이죠.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700 곱하기 x가 12,50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여기 0 두 개를 뗄게요. 그 다음에 7로 나눠주시면 x가 7분의 125보다 작거나 같다. 자, 125 7로 나눠볼까요? 뭐 대략적인 값만 필요하면 되는데, 우선은 1, 7, 5, 그래서 55가 되고, 그 다음에 7, 7에 49,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7점 얼마. 그래서 사탕을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다? 그렇죠. 17개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개에 1,000원 하는 샤프와 한 개에 500원 하는 샤프심을 합해서 30개를 2만원 이하가 되게 사려고 할 때, 자, 동그라미 치세요. 샤프를 최대한 몇 개까지.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샤프입니다. 그래서 샤프의 개수를 x라고 할게요. 샤프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샤프심도 있을 거야. 샤프심의 개수는 원래 뭐 또 다른 미지수 y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긴 하지만, 샤프와 샤프심을 합쳐서 30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30-x개의 샤프심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1,000원 하는 샤프, 그러니까 1,000 곱하기 x. 한 개 500원 하는 샤프심, 그러니까 플러스 500 곱하기 30 마이너스 x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그렇죠. 2만원 이하가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날릴 수 있는 것들 다 날려볼게요. 0 2개가 0 2개가 0 2개가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5로 한번 나눠주시면 2x 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30-x 5로 나누는 거니까 4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 샤프는 x는 최대 몇 개? 그렇죠. 10개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6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처음 숫자보다 18만큼 더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두 자리 자연수를 x, y라고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게 우리가 표기할 때 뭐 32와 같이 그렇게 표기만 하는 거고 x, y를 실제 수로서 값을 매겨주려면 10의 자리에는 10을 갖다 곱해줘야 되고 1의 자리는 그냥 갖다가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10x 더하기 y와 같은 표현 방식을 가질 수가 있을 건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6이다.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인 x와 1의 자리 숫자인 y 두 개를 갖다 더한 것은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숫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얘가 yx가 되는 거고 얘도 값으로서는 10의 자리인 y에다가 10을 갖다 곱해주고 1의 자리 x를 갖다가 그냥 더해놓은 10y 플러스 x가 될 것인데 이 바꾼 숫자는 처음에 있었던 숫자보다 18만큼 더 크대요. 그러니까 10y 더하기 x가 10x 더하기 y에다가 18만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있었던 x 더하기 y가 6인 거는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x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9x로 10y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9y로 그러면 9x 마이너스 9y가 반대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18이고 그 다음에 양변을 지금 9로 나눠주시면 x 빼기 y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개씩을 갖다가 더하시면요 2x가 4입니다. 그래서 x가 2고 y가 4가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숫자는 24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니까 갑을 두 사람이 과일 가게에서 자두하고 수박을 샀는데 갑은 자두 4개, 수박 1개 합쳐서 10,000원, 을은 자두 2개, 수박 2개 합쳐서 17,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두 1개가 x1, 수박 1개가 y1이라고 했을 때 y에서 x를 갖다 뺐을 때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x하고 y라는 미지수를 이미 다 설정을 해놨어요. 자두가 1개 x1이고 수박이 1개 y1입니다. 값은 자두 몇 개 샀어요? 4개 샀죠. 그러니까 x1짜리 4개 그 다음에 수박 1개 y1이야. 수박 1개 샀으니까 y1을 더해줘. 그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자두 2개, 수박 2개입니다. x가 2개, 그 다음에 y도 2개. 2x 더하기 2y가 17,000원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두 번째 나와 있는 식 양변 2로 나누면요. x 더하기 y가 8,5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x 더하기 y가 10,000원이 되겠죠.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네요. 그 다음에 요거 만들어진 식에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갖다가 빼면요 y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는 8,500에서 10,000을 갖다 빼니까 마이너스 1,500이 됩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x가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500이 됩니다. x가 500이니까 2000이니까 y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8000이 되겠죠. 다시 말해 자두는 하나에 500원, 수박은 한 통에 8,000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Y에서 X를 갖다 뺀 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8,000에서 500을 갖다 빼시면 그 값은 7,50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번에 보니까 예원이는 세일 기간을 이용해서 티셔츠와 양말을 각각 사려고 하는데 티셔츠 한 장과 양말 한 켤레의 판매 가격의 합이 원래는 3만원이야. 그런데 세일 기간 동안 티셔츠는 30%, 양말은 20%를 할인해서 총 가격 21,500원에 판매될 때 그때 원래 판매하던 티셔츠의 가격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셔츠의 가격을 X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말의 가격을 Y1이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X하고 Y하고 두 개의 가격을 합쳤을 때 3만원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세일가의 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티셔츠를 30% 할인한다는 이야기는 70%는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이게 백분율에서 소수점으로 바뀌게 되면은 70%는 0.7, 30%는 0.3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지금 실제로 받는 가격은 티셔츠는 0.7 곱하기 X만큼을 받을 거고 양말은 20% 할인하니까 0.8 Y만큼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21,5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10을 갖다 곱하면 얘가 7X 더하기 8Y가 21만 5천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식에서 양변에 8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8X 더하기 8Y가 24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갖다 빼면 누가 날아가게 만들어준 거냐면 Y가 날아가게 만들었고 남는 건 또 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만원에서 21만 5천원을 빼면 2만 5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X가 2만 5천, 그 다음에 Y도 구하면 5천인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것 자체가 원래 판매하던 티셔츠의 가격 X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X는 2만 5천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역의 화살을 쏘아 맞히는 게임을 하는데 관역을 맞히면 5점을 얻고 관역을 맞히지 못하면 3점을 감점한다고 한다. 그래서 화살을 10발 쏴서 18점 받았을 때 관역을 맞힌 화살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총 몇 개 쏜다고요? 10개 쏜다고요. 그러면은 관역을 맞힌 애들도 있을 거예요. 걔네를 X개 맞췄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관역을 맞히지 못한 애들이 생길 건데 그 녀석들의 개수를 Y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쨌든 관역 맞춘 애랑 관역 맞추지 못한 애랑 합쳐가지고 지금 몇 발을 쏘는 거냐면 10발을 쏘는 거니까 X하고 Y 갖다 더한 게 10이라는 결론을 하나 얻어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관역 맞추면 5점이고 관역 못 맞추면 3점 감점이에요. 그래서 맞춘 거는 5점을 주고 못 맞춘 건 3점을 감점시켜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i가 되겠지. 그랬더니 값이 얼마냐면 18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을 갖다가 5배 해주시면 5x하고 그 다음에 5y하고 더한 게 50이고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한번 빼볼까요? 날라갑니다. 5x, 5x 날라가. 마이너스 8y는 18에서 50을 갖다 빼니까 마이너스 32입니다. 그래서 y가 얼마냐면 4고요. x가 6입니다. 그래서 관역을 맞힌 화살, 즉 x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8번에 보니까 민지가 문구점에서 공책을 샀는데 1,000원짜리 공책을 사면 2,000원이 부족하고 700원짜리 공책을 같은 수만큼 사면 만약에 1,600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때 민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 돈을 가지고 공책을 사죠. 그래서 민지가 사려고 하는 그 공책의 숫자를 X권이라 하고
그 다음에 민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Y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민지가 Y1을 가지고 공책을 사려고 했는데 근데 1,000원짜리 공책을 사고 싶은 X권만큼 샀더니 돈이 모자라요. 공책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책값에서 2,000원을 갖다가 빼요. 왜냐면 2,000원만큼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과 같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저렴한 700원짜리 공책을 샀어요. 그러면 700원 곱하기 X 한 거에다가 1,600원이 남으니까 1,600을 갖다 더한 것도 위에 있는 Y랑 같아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지금 둘 다 Y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두 개 같은 거죠. 그래서 1000X 마이너스 2000이 700X 플러스 1600이 되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300X가 360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양변 300으로 나누시면 X가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요, X 대신에 12 갖다 집어넣게 되면 12,000원에서 2,000원을 갖다 빼는 거네요. 그래서 민지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10,000원이다.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보니까 A, B 두 제품의 원가의 합은 35,000원이래요. A 제품은 원가의 20%를 그 다음에 B 제품은 3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총 8,0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있었으니까 8,000원 이익이 됐다는 이야기는 8,000원을 붙여서 총 43,000원의 금액을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A의 원가가 있고 B의 원가가 있습니다. 어차피 구하고 싶은 것은 A의 원가예요. 그래서 A의 원가를 X1이라고 하고요. B라는 녀석의 원가를 Y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X와 Y 두 개를 갖다 더한 것. 원가의 합은 원래부터 문제에서 35,000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A 제품은 20%, B 제품은 30% 이익을 붙여서 팔았으니까 0.2X 더하기 30% 0.3Y 한 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지금 8,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0.2X 더하기 0.3Y 더한 게 8,000인 거 양변에서 10을 갖다가 곱해 주시면 2X 더하기 3Y가 8만이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35,000이니까 2배 하시면 2X 더하기 2Y가 7만이죠. 그래서 두 개를 만약에 식끼리 갖다 빼면 2x, 2x 날아가게 될 거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만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 주시면 y는 만이 되는 겁니다. x하고 y 갖다 더하면 얼마죠? 35,000이라고 했죠? y가 만이니까 x는 25,000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 자체가 이 제품 A의 원가를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 답은 25,000원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항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만나게 되실 문제인데요. 남자 한 명이 6시간, 여자 한 명이 10시간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일. 그 일을 남녀 8명이 한 팀으로 일해서 끝냈더니 1시간이 걸렸다고 할 때 이 팀에 여자가 몇 명 있는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일이 나왔을 때 전체 일의 양을요 1이라는 숫자로 놓고 계산을 하면 편해요. 자, 전체 1만큼의 일이 있는데 이거는 남자 한 명이 6시간 걸린대.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가 1시간 동안 하면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냐면 6분의 1만큼을 하기 때문에 6시간이 모여져서 1만큼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 일을 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자가 1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녀 8명이 한 팀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남자의 숫자를 X명, 여자의 숫자를 Y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남자, 여자 숫자는 합쳐서 8명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일을 했더니 자, 1시간에 6분의 1만큼을 일하는 남자들이 X명만큼 있으니까 1시간 지났으면 얼마만큼 일을 하겠습니까? 6분의 X만큼 일을 하게 되겠죠? 1시간에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여자들이 Y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일을 하겠습니까? 10분의 Y만큼이겠죠? 그래서 전체 일의 양 1만큼을 모두 다 마무리 지어버린 상태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30을 갖다 곱하시면 5x 더하기 3y가 30이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8이니까 3배 해주시면 3x 더하기 3y가 24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갖다가 빼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이니까 x가 3이고 y가 5가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죠? 이 팀의 여자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y를 물어보는 거니까 y는 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상준이네 집에서 5km 떨어져 있는 학교 사이에는 우체국이 하나가 있는데 상준이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집에서 우체국까지는 시속 4km로 걷다가 우체국에서 학교까지는 시속 6km까지로 뛰었더니 총 1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상준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요? 쭉 가는데 여기가 출발점 집, 중간에 우체국, 그 다음에 도착지는 학교.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부터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x라고 부르도록 하자. 그리고 우체국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하면 총 거리는 5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만족되는 조건은 x하고 y하고 두 개를 갖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 거? 5가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데 이게 집에서 우체국까지 갈 때는 4km/h의 속도로 가는 거고 우체국에서 학교까지 갈 때는 6km/h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시간이 1시간이야. 이거 본 적 있나요? 시속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용해야 될 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속력이 첫 번째 게 얼마냐? 4km/h인데 거리가 x니까 4분의 x하고 그 다음에 속력이 6이고 거리가 y니까 6분의 y만큼 갖다가 더한 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12배 해주시면 3x 플러스 2y는 12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5니까요. 3배하면 3x 더하기 3y는 15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갖다가 빼면 y가 3이고 x가 2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상준이네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 x를 물어보고 있으니 결론은 2km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니까 희정이는 집에서 5km 떨어져 있는 기차역에 가기 위해 오전 9시에 집을 떠나 시속 4km로 걸어가다가 도중에 자전거를 타는 인수를 만나 인수의 자전거를 뒤에 타고 시속 8km로 달려 오전 10시에 기차역에 도착을 했다. 희정이가 걸음거리와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위에 있는 문제의 그림처럼 도식화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출발하는 거야. 희정이가 집에서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인수를 만나.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를 얻어 타고 기차역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차역까지의 총 거리는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 5km로 설정이 되어 있고 집에서부터 인수 만날 때까지 걸은 거리를 x라고 하면 인수 만나고 기차역 갈 때까지의 거리를 y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x하고 y 두 개를 갖다 더했을 때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걸어갈 때는
희정의 속도가 얼마였냐면은 4km/h였어요. 그 다음에 인수 만나고 자전거 타니까 빨라졌습니다. 8km/h의 속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만큼의 시간과 8분의 y만큼의 시간을 이용을 해서 오전 10시에 도착했으니까 1시간 걸렸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8배 해주시면요 2x 더하기 y가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 x 더하기 y가 5니까 2배 해주시면 2x 더하기 2y가 10인 거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갖다가 빼면 y가 2가 되고 x가 3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걸어간 거리 x는 3km,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y는 2km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였었고요.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에 보니까 정현이가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120km로 달리는 기차를 탔고 올 때는 시속 90km로 달리는 버스를 탔더니 총 4시간이 걸렸다. 기차를 타고 간 거리가 버스를 타고 온 거리보다 45km 가깝다고 할 때, 그때 기차를 타고 간 거리와 버스를 타고 온 거리의 합이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오며 가며 교통수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달라서 오는 도로가 달라지니까 거리가 달라졌다는 걸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차 탔다 그랬죠. 그래서 기차 탔을 때의 거리를 x km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탔다 그랬죠. 버스를 타고 돌아온 거리가 y km라고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기차를 타고 간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간 거리보다 45km만큼 가까운 거니까 x라고 하는 것은 버스 탄 거리 y에서 45를 갖다 뺀 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며 가며 이동한 시간을 합쳤더니 4시간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기차는 속력이 어떻게 되죠? 120km/h죠. 버스는 90km/h죠. 그러니까 120분의 x, 그 다음에 90분의 y, 이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4시간,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시면 양변에 360을 갖다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x 더하기 4y는 144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엔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볼게요. x가 y-45니까 여기는 x 대신에 갖다 집어넣는 거야. 3 곱하기 y-45 더하기 4y가 1440이죠. 그래서 전개해 보시면 3y, 그 다음에 45랑 3하고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135는 반대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7 곱하기 y가 1575가 될 거고, 그러니까 y는 225입니다. y가 225니까 x는 180이 되는 것을 여기는 요 x가 y 빼기 45라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기차를 타고 간 거리 x,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온 거리 y, 두 녀석의 합을 물어봤으니 x랑 y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40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였었고요.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2km인 호수가 있대요. 뭐 호수가 꼭 원형으로 생길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호수가의 어떤 지점에서 승철이랑 유미가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분 만에 만나고, 그러니까 승철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미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언젠가는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40분 만에 만난대요. 승철이가 유미의 속력보다 빠를 때, 자, 이쪽으로 이동하는 애를 승철이라고 합시다.
이쪽이 유미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승철이의 속도를 지금은 밑에 있는 보기의 내용들이 다 미터 퍼 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승철이가 x 미터 퍼 분, 그 다음에 유미가 y 미터 퍼 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가 2km인 호수이지만 이게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2000m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단위를 갖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승철이랑 유미가 돌았어. 어떤 지점에서 만났어.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린 거냐면 10분이 걸린 후야. 그러면은 xm per 분이라는 속도로 10분간 갔으니까 10x만큼 마찬가지로 유미도 10i만큼 이동을 했을 거고 그 이동 거리의 합이 2000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은 지점에서 여기 땅 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누가 더 빠르냐면 승철이가 더 빨라요. 승철이가 겁나 빨리 가는데 유미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승철이가 어느 순간에 따라잡을 겁니다. 이렇게. 짠. 그래서 그게 몇 분이 걸린 거냐면 40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철이가 40분 동안 이동한 거리에서 유미가 40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빼면 그게 얼마만큼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냐면 한 바퀴 2000m만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개수를 간단히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첫 번째 것은 x 더하기 y가 20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도 양변을 40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x-y가 50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두 개씩을 갖다가 더하면요 2x가 250이 되니까 양변 2로 나눴을 때 x는 125고 y는 75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철이의 속력이죠. 그래서 승철이는 x가 125, 다시 말해 125m per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금과 구리의 비가 10대 1인 합금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과 구리의 비가 4대 1로 섞여 있는 합금 B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녹여서 합금을 만들었는데 A하고 B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몰라. 그걸 결국에 구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합금 A를 만약에 X g만큼 사용했다고 하면 합금 B를 Y g만큼 사용을 했다 하면 그 X하고 Y를 합친 게 새롭게 만들어진 합금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가 280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금과 구리의 비가 31대 4래요. 새로운 합금이 280이 있는데 이게 31대 4의 비율로 금이랑 구리가 섞였대. 그러니까 금은 얼마만큼 든 거냐면 31 더하기 4분의 31만큼이 금인 거죠. 계산해 보시면 이게 248g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280에 31 더하기 4분의 4만큼이 되는 거니까 구리가 32g만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하고 구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저 280g짜리 합금 내에 그만큼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 줄 수가 있냐면요. 합금 A가 있고 합금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금 A에도 금이 들어있고 합금 A에도 구리가 들어있어요. B도 마찬가지고. 근데 금과 구리의 비가 10대 1이니까 지금 합금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X만큼 있다면요. 금은 얼만큼 있는 거냐면 11분의 10만큼 있는 거고 구리는 11분의 1만큼 있는 겁니다. 합금 B가 Y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지금 합금 B는 금과 구리의 비가 4대 1이니까 5분의 4만큼은 금이 들어있고 5분의 1만큼은 구리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뒤에는 Y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근데 그 새롭게 합쳐진 280g짜리 합금에 금이 얼마만큼 들었냐면 248만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1분의 10x 더하기 5분의 4y가 248이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구리는 32g만큼 들었으니까 11분의 1x 더하기 5분의 1y가 30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연립해서 x하고 y 값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x 값을 구하시게 되면 x가 220, 그 다음에 y가 60인 걸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 연립방정식 계산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추원 극복 특강 모의고사 총 15문항 실생활 관련된 문제들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